네,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자세하게 정리해 드렸는데요. 이번에는 최승민 취재부장과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. 자, 이번 여론조사는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이제 뭐 결과로 보면 반대한다는 여론이 더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? 네, 엠브레인 퍼블릭의 조사에선 반대한다는 응답이 51.1%로 과반을 넘겼습니다. 찬성과 격차도 7.3%포인트로 오차 범위를 벗어났는데요. 한국갤럽 조사에선 47% 대 44.1%였지만 그 오차 범위 아니었지만 역시 반대 측의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. 이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 두 곳을 선정한 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그 오차 범위 바뀌냐 아니냐가 있지만 두 곳 모두 반대 의견이 높게 나와서 그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전체 도민 여론은 반대가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. 다만 성산읍조사에선 두 곳 기관 모두 찬성이 반대보다 2배가량 높게 나왔거든요. 그동안 우려한 대로 결과를 해석하는 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. 네. 여론조사를 보면 뭐 단순한 결과도 결과지만 의미 있게 볼 지표가 있다면서요. 네, 그 제가 봤을 땐 이번에 응답률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. 그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를 할 때는 응답률이 20%를 한참 밑돌거든요. 그래서 1,000명을 조사하는데 10,000명에게 전화를 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. 네. 그런데 이번 조사에선 응답률이 30%를 넘어섰고 한국갤럽의 경우에는 35%를 넘어섰습니다. 그 응답률이 높다는 여론조사보다도 그 2배나 높은 매우 높은 수치인데요. 그만큼 이번 여론조사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관심이 매우 컸고 그 찬반 양측의 여론전이 그동안 치열하게 그 전개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참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여론조사에 도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면 그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?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는데요. 그 여론조사에는 그 응답자의 성별, 나이별, 지역별에 따라 그 목표 할당치가 있습니다. 여론조사 기관은 이 할당치를 100% 채우는 걸 목표로 하는데요. 실제로는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합니다. 이 때문에 그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는 건데요. 그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도 응답자가 목표 할당의 70%가 되면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번 조사에선 그 사흘의 조사 기간 동안 목표 할당량의 거의 100%가 채워진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그 이번 여론조사 기간 중에 뭐 전화를 받으신 분 중에 나이를 묻더니 끊더라, 아니면 지역을 묻더니 끊더라 이런 분들이 계셨죠. 그러니까요. 저도 그 주변에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꽤 있던데 이게 혹시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신 목표 할당 때문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대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한 목표 할당이 채워진 상태라면 굳이 이제 같은 조건의 분에게 그런 그 같은 질문을 할 이유가 없는 건데요. 목표 할당량이 거의 채워지니까 가중치를 부여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번 조사에선 응답자별 가중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여론조사의 결과, 데이터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. 이번에 조사를 한 여론조사 기관의 관계자는 그 빠른 시간 안에 목표 할당량의 100%를 충족해서 그 데이터의 질이 상당히 높고 그 결과에 대한 대표성과 신뢰도도 그만큼 높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는 발표가 됐고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할 일이 더 많이 남아 있을 텐데 도민 여론 이제 반대가 우세하게 나왔어요. 그럼 앞으로 절차 어떻게 됩니까? 네,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내일 그 제주도와 도의회가 합의해 만든 여론조사 공정관리 공동위원회에 전달이 됩니다. 그리고 내일 오후 2시에 제주도청에서 이 공동위가 그 이번 두 개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가 문제가 없는지 그 기초 데이터부터 검증을 하게 되는데요. 만약에 검증 결과 문제가 없으면 그 제주도지사 명의로 국토교통부에 제출이 될 예정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.